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효입니다. 목요일 이 시간은 강은혜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은혜 씨, 요즘에 네.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그렇죠. 부쩍 좀 힘이 들어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날씨도 네. 너무 많이 추워져가지고 좀 감기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쯤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를 진짜 싫어하는 노래로 바꿀 수 있는 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싶지만 싫어하게? 네, 어떤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의 18번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괜찮지 않나요? 네,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래요. 제가 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로 먼저 오프닝을 시작했냐면 네. 알람 소리 진짜 싫지 않아요? 너무 싫죠. 알람 소리 너무 싫잖아요. 그런 네. 싫은 알람 소리를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로 알람 소리를 바꾸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네. 그 노래 자체도 싫어진다고 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네. 좋아하는 노래를 하루 종일 날 잡아서 무한 방법으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싫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럼 이제 조금 시들시들해지고 그 노래 조금 질릴 수는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네. 우리 방송은 질릴 틈이 없죠. 맞습니다. 매일매일 부동산 분야를 바꿔가면서 방송을 또 진행을 하지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더블 MC도 계속 바뀌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지겨울 틈을 드리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겨울 틈이 없는 부동산 사이다예요. 저희 매일매일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무 관련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그리고 월요일은 법률 관련, 화요일은 부동산 관련, 그리고 어제였죠. 수요일은 풍수 관련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금요일은 경매와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는데요. 고민 어디다 남겨볼 수 있죠, 은혜 아나운서? 네, 노란톡에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부동산 관련된 고민들, 이야기 같이 소통해 주시면 됩니다.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열려 있으니까요. PC나 핸드폰 아무 걸로나 마구마구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창 부동산 사이다에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의 강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셨어요? 네, 저도 곧 여러분 만나뵈러 갈 예정인데요. 좋은 정보도 나누고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할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두근두근 설렙니다. 평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저와 만나실 수 있는 거 기억해 주실 거죠? 네, 그러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제가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 많이 해드릴게요. 그러면 잠시 후에 뵐게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좀 나른하시죠? 이럴 때는 커피 한 잔 딱 하시면서 티타임 즐기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하셔야겠죠? 잠이 확 깨 알토란 같은 정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아유, 피곤하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자, 이렇게 피곤한 일상 속에서 누가 좀 투자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 발품 팔지 않고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싶으셨죠? 그렇다면 매일 오후 1시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사이다에서 시원한 정보 대방출해드릴게요. 곧 만나요. 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이다. 현재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방에서도 여러분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픈 채팅창 들어오셔서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시면 됩니다. 입장하셔서 여러 가지 궁금증도 남겨주시고요. 또 저희가 지금 부동산 뉴스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이야기도 자유롭게
나눠보면서 또 저희와 함께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특히나 세무와 관련된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시간 잠시 후에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거 정말 고민 많으시잖아요. 그럼요. 워낙에 세금 관련된 정책들이 자주 바뀌고 또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많이 남겨주세요. 자, 오늘 부동산 이슈 팩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사고 가지고 팩트 체크해보는 시간이죠. 자세한 뉴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중에 하나인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도 공공 재건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좀처럼 진척이 없는 소규모 재건축을 조금 활성화해서 서울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확대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으니까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입주 물량 반토막 서울 전세 대란 내년에 더 거세지나 요즘에 워낙에 전세 물건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전세 대란에 대한 뉴스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세 대란, 전세 물건 구하기도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매매 물건도 구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건만 거래가 돼도 단지가 들썩한다. 매물 부족이 무서운 이유라는 기사의 또 제목이 눈에 띕니다. 매물은 적은데 전세난의 영향으로 수요 유입이 지속되다 보니까 집주인들의 배짱 호가가 상당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 호가를 높인 뒤에 한 건만 거래가 돼도 그 일제히 호가를 높이면서 그 단지의 집값이 오른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집값이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빠르게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거래량은 사실 많은 게 아니에요. 거래량이 많으면서 집값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은 동반되지 않지만 한 건만 거래돼도 호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 단지의 집값이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렇게 거래량이 수반이 되지 않는 이런 집값은 좀 기반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변동성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실한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저희 부동산 사이다 채팅창에 오셔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뉴스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이르면 오늘 추가 규제 지역 지정을 발표하겠다. 파주와 천안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김포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파주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많이 했고 또 그쵸. 부산에서도 해운대 등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규제 지역을 피한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 저희 방송 첫 회 방송에서도 맞아요. 계속했던 이야기예요. 이런 풍선 효과로 집값 과열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추가적으로 규제하겠다라는 건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또 다른 지역의 풍선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는 이렇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주요 뉴스에 대해서도 정말 풍선 효과 지겹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이제 파주와 천안을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 그 다음번은 또 어느 지역이 풍선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할까요? 그 지역에 미래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한 답답함 플러스 궁금증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자유롭게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슈는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해봐야 되겠죠. 네, 이 시각에 가장 핫한 부동산 관련 키워드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셔야겠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가성비 갑, 긁지 않은 복권, 4, 5억 원 강남 진입, 공공 시리즈. 긁지 않은 복권에 많은 분들이 심쿵하실 것 같으네요. 네, 그리고 또 4, 5억대 강남권 진입이 가능한가라는 이것도? 궁금증도 들어요. 네. 어떻게 강남권에서 4, 5억대 진입할 수 있지? 그러면서 강남권역이랑 연결이 된 것 같거든요. 가성비 갑이. 네. 근데 강남권역에서 가성비 갑으로 불릴 만한 지역이 있을지 참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던져드렸어요. 네.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가성비 갑, 긁지 않은 복권, 4, 5억 강남 진입, 공공 시리즈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를 일단 던져드렸는데 이게 뭐를 뜻하는 걸까? 여러분들 아마 짐작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 저희 또 내외경제TV 부동산 사이다 창에 올려주시고요. 이거는 내가 딱 봐도 뭐를 뜻하는 것 같다.
있다라고 짐작이 되신다면 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네. 또 저희가 다음에 우리 은혜 아나운서 코너에서 또 함께 소통하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채팅창에 자유롭게 의견 올려주시고요.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바야흐로 1970년대 초 부동산 현장에 심심치 않게 목격되던 여성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야 복부인. 복부인의 연령은 대부분 30, 40대로 양장을 즐겨 입고 사철태가 크고 굵은 안경을 즐겨 끼고 다녔다. 복부인은 500만 원을 5장이라고 표현하며 약간의 콧소리를 내며 삿대질을 곧잘 한다. 이건 얼마에 샀슈? 5장이면 만사 오케이야. 그런데 저 건물은 왜 저 모양으로 생겼어? 아주 저질이구만. 복부인은 있지만 복남편은 없는 거 알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막강 파워 아닙니까? 저 복부인에게 배우는 부동산 알짜 정보 궁금하면 바로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로 오세요.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부동산 이슈 팩트 저희가 키워드를 통해서 주제를 올려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부동산 사이다 방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 가족분들은 어느 정도 좀 주제를 눈치를 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렇게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만 이제 여러분들도 키워드만 봐도 이슈가 척척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채팅창에도 올려주셨는데 소액으로 강남 투자 진입의 방법은 재개발뿐 하셨습니다. 이게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핫하게 떠오르는 그리고 계속해서 사실 이슈였던 게 바로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개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은혜 아나운서와 함께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인이들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재개발 투자 방법, 투자처들 지금부터 네.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저희 키워드 중에 가성비라는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가성비 갑인 개발 호재가 있는 재개발 지역이 어디인지 먼저 살펴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동산 투자처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미래 가치가 있으면서도 좀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을 찾으시잖아요. 우선은 광명으로 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광명 뉴타운 보여드릴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화면 띄워주시죠. 네, 화면 띄워주실게요. 네, 화면 보시면은 먼저 광명 뉴타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뉴타운은요, 행정구역상 경기도인데 서울 구로구, 금천구와 맞붙어 있어서 사실상 준서울에 해당하는 입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 전화번호 지역번호가 02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 주거 환경은 낙후되어 있는데 광명 뉴타운 2만 5천여 가구가 있고요. 또 옆쪽에 철상동이 있거든요. 그 철상동 또 재건축 단지가 5천 가구가 또 들어서요. 그래서 총 3만여 가구의 미니 신도시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옆쪽을 한번 넘겨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광명동 옆에 철산동까지.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같이 맞물려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구역이 1구역부터 16구역까지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구역별로 그 사업상의 단계가 좀 달라요. 그런데 대부분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지역이 많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재개발에서 8월 이상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타운의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곧 임박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세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시세도 이제 띄어서 보여드릴 텐데 그렇죠. 시세를 잠시만요. 봐야 이게 정말 가성비가 갑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네, 이제 광명역이 시세를 주위로 가게 네. 되면은 시세가
3억 원대부터 4억 원 초반대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역세권일 경우에는 4억 중반에서 5억대 정도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 그러니까 괜찮죠? 네, 뭐 인근 다른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네. 저렴한 가격으로 재개발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뭐 개발 속도, 규모 다 체크를 해 보셔야 될 텐데 개발 속도 면에서도 절대 뒤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조금 집중을 해봐도 좋은 광명 뉴타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투자해 보면 좋을 만한 가성비 갑 지역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두 곳을 한꺼번에 소개해 드릴게요. 이문 휴경 뉴타운하고 수색 증산 뉴타운입니다. 네. 이 두 곳은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게 최근에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가성비 갑의 뉴타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수색 증산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상암 DMC의 배후 주거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시다시피 네, 방송국도 있고요. 업무지구가 굉장히 탄탄하게 입지가 받쳐주는 지역이잖아요. 직장인 수요가 엄청 많이 엄청나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수색 차량 기지가 이 중간을 좀 가로질러 있었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전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전을 위해서. 그리고 서부선 경전철, 강북 횡단선 이런 것들의 지하철 노선도도 새롭게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한 교통의 호재까지 있는 수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 다음번에는 이문 휴경 뉴타운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은 이문 휴경 뉴타운 역시도 이문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맞습니다.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요. 네. 아시다시피 이쪽은 청량리와 상당히 인접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GTX 비노선이 지나가는 청량리역에 그런 낙수 효과까지도 누려보실 수가 있는데요. 각종 개발 호재와 효과까지도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청량리역은 아시다시피 GTX 노선의 환승역이에요. 근데 서울에 그 GTX의 환승역이 많아 보이지만 3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삼성역, 그리고 서울역, 그리고 청량리역입니다. 근데 청량리역을 끼고 있는 이문 휴경 뉴타운이기 때문에 상당한 인기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세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시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문 휴경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막 철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네. 정도 개발이 가시화가 된 상황이라서 지금 시세의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워낙에 또 호재가 많은 두 지역이니만큼 지금 시세가 네, 많이 오르지 시세가 않았을까 싶거든요. 조금 오르긴 했지만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가성비 갑 지역인데요. 수색 지역 중상 뉴타운 보시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5억대부터 6억대 그리고 7억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25평대 기준으로 해서 조금 역세권에서 거리가 멀다 하면은 6억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초역세권이다 하시면은 8억대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문 휴경 뉴타운도 비슷한 금액대에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5억 9천에서 뭐 13억까지 그래서 차이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 이제 6억대에서 8억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인근의 아파트 시세를 생각을 해봤을 때 재개발이 이제 될 거예요. 돼서 아파트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량리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초고층의 뭐 주상복합이나 아파트들이 들어설 거고요. 그런 시세를 좀 저희가 미리 유출을 해봤을 때 6억에서 8억은 미래 가치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선점할 그럼요. 수 있는 시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 오르지는 않은 이런 가성비 갑 지역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서서 이슈팩트 시간에서 공공재개발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공재개발을 이제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성공적인 궤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만큼 투자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지역들까지 눈여겨봤습니다. 근데 제가 욕심을 하나만 더 부려볼까요? 청량리도 그렇고요. 뭐 수색도 그렇고요. 광명도 그렇고요. 워낙에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지역이니만큼 그래도 시세에 이런 개발 호재들이 반영이 덜 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더 많이 오르기는 하겠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는데 그거보다 덜 반영이 돼서 더 가성비가 좋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준비를 해 오셨죠?
있다고 들었습니다. 희연 아나운서 욕심쟁이에요. 네. 또 제 욕심을 다 채워주십니다. 네. 복부인이 되고 네. 싶은 저 복처녀인 미스강이 네. 발로 뛰지 않았겠습니까? 네. 바로 공개할게요. 바로 노원구의 상계 뉴타운입니다. 스문 뉴타운.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서울에서도 가장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 종점이죠. 당고개역 인근에 위치한 이곳은 입지상 좀 멀게 느껴지는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대로 아직은 투자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47만 제곱미터를 6개 구역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재개발 진행하고 있는데요. 총 8천여 가구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의 매력 있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지난 1월에 입주한 화면을 한 번 더 같이 보실게요. 네. 지난 1월에 입주한 4구역, 6구역에 이어서 1구역, 2구역, 3구역, 5구역도 재개발 속도를 같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월에 이미 입주해 있고요. 이 주변 당고개역 주변으로 해서 계속 입주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시세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 내외경제TV 부동산 사이다 노란 오픈 채팅창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광명을 눈여겨보고 있었네요. 너무 가고 싶은 지역이다라는 글 올려주신 분 계시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처를 보는 좀 선경 지명이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재개발 지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지역의 시세까지 이렇게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투자처뿐만 아니라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되는지 기회까지 저희가 이렇게 정보 전해드렸으니까요. 노란 채팅창에서도 또 자유롭게 추가적인 의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개인적인 저희의 이야기일 뿐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끝까지 신중하게 결정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오셔서 이제 저희 잠시 후에 여러분들 부동산과 관련해서 세금 고민 참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세금 관련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갈 거니까요. 부동산 세금 궁금증 노란 채팅창 부동산 사이다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서울의 중심, 강남의 중심, DK 밸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밸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사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 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밸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에서 이제 매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될 장윤입니다.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뵙는 브이로그에 어떤 내용을 담아볼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다들 비슷한 고민하잖아요. 부동산 고민,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제 제가 녹음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녹음하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담아볼까 합니다. 다들 지금 한 20대, 30대, 40대들의 부동산 고민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볼게요. 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이제 언니는 요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고민은 드는 게 전세 연장했는데 계속 오르니까 이걸 계속 오르면서 가야 되나? 아니면 사야 되나? 이러면서 근데 시기가 너무 차이 되는 건지 이번에 안 샀다가 또 계속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거지. 전세가 계속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전세를 살아야 될지 아니면 매매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젊은 층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슷한 고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빨리 노란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인사도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생생한 현장감 소통하는 투자시대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화상 연결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무와 관련된 궁금증들,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들 해결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이종창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반갑습니다. 세무 관련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세금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증 가지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질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종류별로 주택 수의 계산 기준이 다른가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우선은 이제 세금 종류가 많죠. 이제 종류가 뭐 양도소득세도 있고 주택 임대소득세도 있는데 네. 각각 주택수를 계산하는 기준점이 다른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세목마다 이제 혜택을 주는 주택수가 있고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택수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원하시는 세목에 따라서 주택수를 달리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뭐 주택 임대소득세 계산할 때는 이제 기준시가 2억과 뭐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계산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도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배제했었던 양도소득세에서 기준도 있었고 그래서 세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세목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하시는 이제 방안이 무엇인지를요. 네,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주택수가 포함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종목을 좀 확인해 보시고 네, 선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가로 주택을 양도할 때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라는 글도 남겨주셨거든요. 우선은 이제 양도소득세랑 증여세는 이제 시가 기준이 원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시가보다 5% 이상 추가되거나 아니면 적게 되거나 그리고 증여세는 시가보다 30%가 높거나 작거나 이 기준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아파트를 거래하신다고 하면 실거래가를 5% 이상 다운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오히려 5% 이상 업을 시킨다고 하면 이제 그건 양도소득세를 재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네. 그리고 증여세도 이제 똑같이 이제 5%는 아니고 증여세 이제 30% 이상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부모님으로부터 30% 이상 주택을 싸게 샀다. 그러면 그 차이 나는 30%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세금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채팅창 참여할 수 있죠, 이나연서? 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다양한 고민들,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전문가분께서 답변해 주실 겁니다. 네, 계속해서 채팅창에 올려주신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두 채를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한 채는 2019년 7월에 구입을 하셨고요. 또 한 채는 2019년
2월에 구매를 하셨대요. 근데 2019년 2월에 매수를 하신 아파트는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고요. 7월에 구매하신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 아파트가 시세가 어느 정도 뛰어가지고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2주택자이다 보니까 세금 문제가 어떤지 궁금하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거든요. 어때요, 세무사님? 일단은 다들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내년 6월부터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중과가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우선 매도 시점을 이제 6월 전으로 잡으실 건지 내년 아니면 내년 후로 잡으실 건지 요 차이가 있고요. 둘 다 9.13 대책이 시행된 이후에 네.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조정지역 아니라고 하면 이제 중과세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6월 기준으로 이제 중과세가 다시 또 바뀌기 때문에 네. 좀 빨리 처분하시려면 이제 6월 전에 처분하시는 게 양도세 실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자문을 다시 한번 구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이제 다주택자에게 중과가 부과가 더 된다고 하니까 6월 이전에 매도를 하시려면 그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주셨네요. 네. 갈수록 계속해서 다주택자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부동산은 이제 같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어도 또 세금 때문에 고민, 또 보유를 안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세 차익이라도 봐도 세금 내더라도 시세 차익이라도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엇갈리는 것 그쵸. 같아요. 그래도 일단 또 보유하고 계신 입장에서는 세금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거고요. 왜 네. 세테크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금 줄이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가 되는 만큼 오늘 이종창 세무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금 관련 궁금증들 계속해서 해결해 드릴게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5년 전에 지인이 돈을 갚지 않아서 부동산이 압류가 되고요. 제 명의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이때 5년간 세금이 밀려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잠깐 좀 확인을 해보자면 네. 지인이 돈을 갚지 않아서 네. 부동산이 압류가 됐다. 네. 그런데 제 명의로 돌리려고 한다라는 의미가 네. 그 상대방의 부동산을 이제 압류를 하고 나서 네. 본인 명의로 돌리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송이 좀 진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저희가 뭐 내용 증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채권 채무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 정도 확인하는 정도고요. 이런 사실관계를 통해서 이제 소를 제기를 하셔야 되는데 뭐 민법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다르니까 이제 빨리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세금이 밀려 있다라는 말씀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부동산의 세금이 먼저 압류가 돼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 세금이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부동산이 뭐 경매되거나 공매로 넘어가면 저희가 소를 좀 늦게 제기를 했으니까 저희 채권이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네. 좀 배당 순위가 늦춰져서 만약 세금 먼저 처분이 되고 남은 잔여금을 이제 채권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전부가 다 될지 아니면 상당히 모자랄지 이건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세금 체납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받게 되더라도 세금을 먼저 제하게 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보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던 사연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내년 6월에 다주택자 중과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내년 다주택자 중과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아까 뭐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올려주신 분의 경우에는 하나는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비규제 지역에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부과가? 우선은 이제 그죠 이제 매매하는 주택이 이제 조정 지역 아니냐 바뀌냐 따라 이제 중과가 다르긴 하지만 네. 대부분 이제 뭐 요 사례에서는 이제 그 순서에 따라 이제 중과 시점은 다르겠죠. 근데 이제 조정 지역 대상이 있는 집을 먼저 파신다고 하면 그것도 6월 이후에 파신다고 하면 이제 개정되는 중과세를 적용받죠. 네. 그러면 규제 지역이 아닌 경우를 먼저 팔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제 조정 지역이 편입 전이라고 하면 그 내년 6월 1일 이후에 시행되는 중과는 배제, 그러니까 적용을 안 받을 수 있지만 이제 만약에 조정 지역으로 그 안에 편입이 된다고 하면
이제 그건 또 세금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조정 지역으로 편입이 될지 안 될지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계속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주택자입니다. 이게 다주택자분들의 고민이 큰 거예요. 보유주택 신탁 등기하면 종부세 피할 수 있나요, 세무사님? 우선은 이제 신탁이라는 개념이 이제 소유권을 이제 신탁회사로 넘겨주고 여기에 대한 수익권을 저희가 갖는 입장인데 네. 이제 저희를 위탁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올해까지는 이제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신탁 회사가 납세 의무자가 되었습니다. 그 종부세를. 그래서 이제 과세 기준점이 좀 달라질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제가 2주택자면 하나를 신탁 회사로 넘겼으면 이제 신탁 회사도 종부세를 내야 되고 저도 종부세를 내야 되니까 이제 중과를 좀 피할 수는 있었겠죠. 또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개정세법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제 신탁을 하더라도 이 납세 의무가 그 저희가 신탁을 맡긴 위탁자한테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신탁을 하시더라도 종부세 합산 뭐 과세 아니면 또 뭐 절세 방안 이런 거는 찾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신탁을 맡기더라도 위탁자에게 이제 종부세가 부과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올해 좀 생각을 잘 정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셔서 들어오셔가지고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생방송 중에 세무사와 연결해서 고민 해결, 그것도 무료로 고민 해결해 드리니까요. 노란 채팅창에 계속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들 해결을 해드리고 있지만 세무와 관련된 궁금증 아니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이면 뭐든 좋습니다. 계속해서 올려주시고요. 아, 이거는 조금 부러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현 자녀를 위해서 부동산을 매수를 고려 중이신 분이신 것 같아요. 자녀는 현재 14살이고요. 자녀를 위해서 미리 주택을 조금 구입해 두려고 합니다. 그럴 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뭐 매수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세무사님? 우선 이제 미성년자다 보니까 그분의 뭐 소득이 전무하다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아니면 뭐 예전부터 뭐 주식을 먼저 갖고 있으신다든지 자금 출처가 준비가 되어 있으시면 또 모르겠지만 자금 출처가 안 돼 있다는 가정 하에는 현 세법에서는 딱히 이렇게 좋은 방안을 찾기는 매수 방법에 따라서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취득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제 자금 출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증여세를 과세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자금 출처를 확보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증여세는 좀 피해갈 수 없겠다. 약간 좀 안타까운 소식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질문자분께는요. 네. 네, 노란톡 오픈 채팅창 부동산 사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게 이제 연말 정산 시즌이다 보니까 월세도 세액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올려주셨거든요. 연말정산은 우선 그 회사에 대한 뭐 격리 팀이나 아니면 회계팀에서 진행을 해주고요. 아니면 이제 개인 이제 그런 팀이 없는 회사들은 보통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이나 아니면 격리팀에 월세 계약서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그 월세 살고 계신 집에 이제 주소지를 이전하셨을 테니까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월세를 지급한 내역 뭐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현금 영수증 받았던 내역 이 세 가지를 제출하시면 이제 담당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반영해 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세무 관련된 사무실에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격리팀에서 진행을 하는데 월세 계약서나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지급 내역 이거를 꼭 첨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네요. 네. 네, 계속해서 이제 상가 관련된 고민인데요. 시세 30억 상가를 15년간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보증금 3억에 월세 1,1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상가를 담보로 대출 12억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상가 감정가액은 25억 원이 나왔고요. 이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고 할 때 증여세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라고 또 남겨주셨네요. 우선은 그 시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상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시가가 이제 부동산에서 말하는 시가일 거예요. 뭐 거래된 내역이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감정가액인 25억을 시세로 보시는 게 좀 더 적합하고요. 여기서 문제는 이제 보증금 3억과 그 사업 용도로 쓰셨던 12억, 총 15억을 부채로 자녀에게 넘기는, 그러니까 부동산도 넘기고 관련된 부채도 넘기는 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요. 네. 우선 부담부 증여를 하시려면 이제 자녀분의 소득이 어느 정도 증빙이 되셔야 돼요. 요즘은 자녀분들이 소득 증빙이 안 되면 부담부 증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가 자체가 안 돼요. 등기 자체가. 네. 그래서 일단은 소득이 증빙이 되셨으면 이제 부담부 증여를 하면 이제 25억 중에 네. 15억은 부채니까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야 되고요. 이제 10억은 증여세를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억까지는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 5억에서 10억까지는 30%.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3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15년 정도 보유하셨다고 하면 거의 취득가액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대략적으로 2, 3억 정도 보신다고 하면 한 6억 정도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부담부 증여를 할 수 없어서 25억 전부를 그냥 일반적인 증여로 해야 된다. 네. 그러면 25억에 대한 증여세는 8억 4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자녀분의 소득 증빙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이제 부담부 증여가 됐을 경우에는 6억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증빙이 안 된다, 자녀분이 소득 증빙이, 그러면 8억 원대까지도 네, 세금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네. 네, 저희 이종창 세무사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종창 세무사와 함께 세금 관련 궁금증 해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어요? 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많이들 이용하시죠? 오픈 채팅방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시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 남겨드릴게요. 궁금한 점 물어봐 주세요. 네. 네, 계속해서 많은 분들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1가구 3주택자입니다. 요즘에 보유세가 워낙에 높아져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 하나를 자녀에게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 시가 절반 수준으로 양도를 해서 양도세를 좀 줄이고 싶은데 가능한 건가요? 계속 방송을 보셨다면 아까 질문과 좀 연계가 되는데, 네. 이제 시세보다 5% 이상 적게 양도를 하셨으니까 사실은 실제 거래된 50% 이하 금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시세대로 양도세를 재계산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는 뭐 10억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시세가 20억이라고 하면 20억으로 양도세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작은 금액으로 산 이제 자녀분은 그 차이 나는 50%에 대한 이제 증여세를 또 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건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는 뭐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50%나 싸게 넘기는 것은 뭐 세금을 오히려 더 많이 내는 일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세대로 양도세가 계산이 되고 또 증여세도 또 납부를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너무 싸게 넘기는 행위를 하시면은 오히려 세금을 더 부과받으실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월세도 세액공제 신청이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세무사님이. 그래서 또 네. 궁금증을 올려주신 게 세액공제, 소득공제 뭐가 다른 건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하시거든요. 일단은 세액공제라고 하면 이제 세금 자체가 공제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월세 세액공제를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내가 낼 세금 100만 원에서 그냥 100만 원이 공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소득공제는 소득을 공제한다. 그래서 이제 과세표준이라고 불리는 그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점을 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제 금액이 결국엔 내가 세율이 어느 정도를 차지를 하냐. 제가 뭐 10%짜리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냐, 아니면 50% 내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소득공제의 효과가 다른 거죠. 그래서 세액 정리를 하자면 세액공제는 무조건 세금이 깎이는 것, 세금 자체가. 네. 그리고 소득공제는 내 세율에 따라서 세금이 깎이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액공제는 무조건 세금액이 깎이는 거고 소득공제는 내 세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네요. 네, 세액공제, 소득공제 좀 헷갈렸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막 세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돼서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아니면 어느 정도 세금이 부과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남겨주셔도 되겠지만 지금처럼 기본적인 세무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궁금증 있잖아요. 조금 헷갈린다 하시는 것도 남겨주시면 이렇게 이종창 세무사와 함께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볼게요. 8년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 모두 말소와 해지 후에 따르게 바로 증여가 가능할지 말소 후에 양도나 매도가 2년 후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우선은 이제 처분을 하는 이제 양도는 대가를 받고 파는 걸 말하는 거고 증여는 일방적으로 가는 걸 말하는데요. 이제 그 2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제 최종적인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이제 2년 보유를 해야 된다. 이 규정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양도를 하시려면 이제 2년이 필요하고요. 증여를 하신다고 하면 이제 말소 바로 증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양도는 2년 후에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2년 후에 가능하시고 증여를 만약 하시게 되면은 바로 진행하셔도 문제 없다고 답변 주셨네요. 좋은 답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내외경제TV 부동산 사이다 창에 올려주신 세금 관련 궁금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창 세무사와 함께 네.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 여러분들 해결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외경제TV 부동산 사이다 이렇게 노란 오픈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방송 중에도 올려주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해 드리지만 저희 방송이 끝나더라도 24시간 계속해서 오픈 채팅창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가다가 어느 지역을 지나는데 와, 저 지역 되게 부동산 좋아 보인다. 그쵸. 아니면 야, 저 지역 토지 지금은 뭐 없지만 왠지 나중에 저 토지 개발이 될 것 같아. 막 이런 촉이 오면서 막 친구들이랑 부동산 이야기하면서 지날 네.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진짜 저 지역 토지 지금은 허허벌판이지만 나중엔 개발이 될까?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봐도 좋을까? 뭐 이런 궁금증도 좋고요. 네. 그리고 저기 부동산 지금 굉장히 낡아서 재개발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인지 지금 시점에서 좀 투자를 해봐도 좋을 지역인지 막 이러한 궁금증도 좋거든요. 그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은혜 아나운서가 대신이 그렇게 발품을 팔아서 다 은혜 아나운서 코너에서 준비를 해주시잖아요. 네, 대신 준비도 해드리고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부동산 사이다방으로 들어오시면 전문가분들이 제 고수분들이 진을 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답변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했던 점 그리고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답답한 부동산 관련 고민들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열어드릴 테니까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요일별로 제야의 고수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부동산 법률과 관련해서 부동산 법률 관련 어떤 뭐 소송도 굉장히 많고요. 이웃 간의 다툼, 뭐 논쟁 이런 것도 굉장히 그쵸. 많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현명할지 부동산 법률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월요일에 이윤상 변호사와 함께 할 때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월요일 꼭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동산 법률 고민이 있다 생각나실 때마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꼭 월요일이 아니어도 법률과 관련된 고민을 남겨주셨다 하시는 분들 체크해서 또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화요일은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풍수 관련, 오늘 목요일은 세무 관련, 내일은 경매와 관련된 궁금증들, 특히나 조금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경매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내일은 그와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월화수목금 매일 오후 1시에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함께해 주신 강은혜 아나운서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알찬 부동산 정보를 찾아뵐 거고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끝까지 신중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 전해드린 정보 참고만 하시고요. 신중한 결정에 또 부동산 사이다 노란 오픈 채팅창에서도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들의 부르를
사